아니 저 사람 뭐야? 대낮에 제정신이야? 한 중국 남자가 대형마트의 냉장고 앞에서 발을 올리고 누워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가족이 경악을 하며 당장 중국을 탈출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도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어머니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이세요. 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중국 푸젠성 출신이세요. 더 나은 삶을 찾아 싱가포르로 이주하셨죠. 당시 싱가포르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고 많은 중국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어요. 외할아버지는 요리 실력이 뛰어나셨대요. 싱가포르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음식점을 열었죠. 처음에는 고향의 푸젠 요리를 중심으로 시작하셨는데 점차 싱가포르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춰 메뉴를 발전시켜 나가셨어요. 외할아버지의 요리 실력과 사업 수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음식점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고 곧 체인점으로 발전했죠. 시간이 지나 싱가포르 전역에 지점을 둔 대형 레스토랑 체인으로 성장했어요. 이런 외할아버지의 성공 덕분에 저의 어머니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실 수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대요. 어머니는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마치신 후 중고등학교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미국 유학 시절, 어머니는 우연히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들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죠.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훨씬 전이었지만 어머니는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음식에 매료되셨대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어머니는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셨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하셔서 한국 경제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셨어요. 어머니가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캠퍼스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을 심하게 다치셨죠.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받았는데 광대뼈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골절 수술을 받으셨지만 한쪽 광대뼈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아 성형외과 진료도 함께 받게 되셨죠. 이때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제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셨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셨대요. 그렇게 의대에 진학하시게 되셨고 전공의로 근무를 하게 되셨어요. 어머니의 담당 의사였던 아버지는 매일 회진을 오셨고 퇴원 후 우연히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싱가포르인인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하는 게 신기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에게 싶은 인상을 남게 되셨어요.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서 아버지를 뵙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결혼 후 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셨어요. 대학병원을 나와 개업을 할 시기였죠. 아버지의 많은 동기들이 이미 개원을 시작했고 외할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병원 개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중하셨죠. 성형외과의 경쟁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이에요. 무턱대고 개원했다가는 큰 위험을 안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무엇보다 외가댁의 지원을 받아 개원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는 대학 선배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그 무렵 제가 태어났어요. 저희 가족은 여의도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 이곳에서 시작되죠. 특히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게 특별한 장소예요. 주말에 아버지가 자전거 타러 나가자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나가기도 했어요. 한강공원은 저희 가족의 놀이터였고 제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곳도 바로 그곳이에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잡고 계시던 느낌,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페달을 밟았을 때의 그 짜릿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죠. 봄이 되면 한강변을 수놓은 벚꽃의 향연은 또 기가 막히죠. 벚꽃이 떨어지는 시기에 나무 밑을 걷다 보면 눈이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동생은 벚꽃비를 맞으며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지금도 어린 시절 저희가 뛰어놀던 여의도 윤중로는 아직도
어머니의 기억에 사진 조각으로 남아있으시대요. 여름에는 잔디밭에 누워 더위를 피하기도 했고, 가을에는 노을 지는 강변을 거닐며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겨울에는 꽁꽁 언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어머니도 한국 생활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를 키우면서 한국말은 더 느셨고, 어느새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셨죠. 가끔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싱가포르에 가면 늦게 일 처리해주는 걸 보고 어머니는 속이 터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완전 한국 어머니가 되셨어요. 학원에 보내고 저녁에는 숙제를 봐주시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과 만나 정도 나누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머니에겐 새로운 행복이셨죠. 친구들조차도 어머니가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하면 안 믿을 정도로 한국인 아닌 한국인이 되셨어요. 아버지는 바쁘셨지만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근처 산으로 등산으로 가기도 하고 가끔 여의도 공원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죠.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한국 생활은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던 무렵 아버지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죠. 아버지의 지인분께서 사업 제안을 해오셨어요. 당시에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했어요. 대장금의 인기를 시작으로 어마어마했죠. 대장금이 방송된 지 한참 지난 시기인데도 중국인들은 된장찌개를 안 해준다고 이혼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K-팝의 인기 그리고 한국의 미용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원정을 오고 있었고 이는 곧 중국 현지에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동안 안정적이지만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커리어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니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죠. 어머니가 중국어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운영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간과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중국 계셨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으셨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자라고 미국과 한국에서 공부하신 어머니에게 중국은 그저 조상의 나라일 뿐이었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우리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강하게 말리셨어요. 중국은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나라라고 걱정 어린 목소리를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밥을 안 먹으며 시위를 할 정도로 중국에 가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결국 중국행을 결정하셨어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와 도전에 대한 열정이 컸나 봐요.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이 결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부모님의 결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하셨고 저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 아이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중국으로 떠난 것은 꽤나 위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실 때 어머니는 그때 한국에 머물렀어야 하는데라며 후회 섞인 말을 자주 하시게 될 줄 몰랐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와 도전 정신이 우리 가족을 이끌었죠. 그렇게 우리는 익숙한 여의도의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 청도를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청도로 도착했을 때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죠. 아버지의 병원이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 온 성형외과 의사라는 소문이 곳곳에 퍼지면서 아버지의 병원은 순식간에 인기 명소가 되었거든요.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로 병원 앞은 매일 북적였어요. 당시 중국은 외모지상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던 시기였어요. TV에서는 연일 미인 선발 대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외모 개선에 관심을 가졌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성형 기술은 하나의 로망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감탄하시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고 하셨죠. 아버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한국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힘들어 하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환자 때문에 진료 시간을 늘려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 역시 부모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모님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날로 번창해가는 병원을 보며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중국어 실력을 발휘하며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창한 언어 실력을 가진 어머니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중국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의 꿈이 하나둘 실현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눈부신 성공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이 앞으로 어떤 도전을 안겨줄지는요. 그저 그 순간의 행복과 성공에 취해 있었을 뿐이에요. 처음에 눈부신 성공도 잠시, 시간이 지나자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병원은 여전히 인기가 많았지만 그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고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사항이었어요. 어떤 환자는 수술을 원하는 대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얼굴처럼 되지 않았다고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원판이 다르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막무가내로 한국 연예인의 얼굴로 만들어달라고 하기도 했죠. 또 어떤 환자는 1년 후에 와서 유행이 달라졌다며 무상으로 재수술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수술이 잘 되었는데도 병원비를 내기 싫어서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환자는 나중에 자기의 SNS에는 수술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국 본토 사람들이 이렇게 막무가내일 줄 몰랐다고 하셨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하신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어요. 외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조언이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규제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한국계 성형외과의 인기가 배가 아팠던 공산당은 갖가지 이유를 들머 터무니없는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중국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도 문제였는데요. 그들은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들을 데려와 미용실 같은 곳에서 불법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부작용이 생기면 한국 의사가 실력이 없다는 듯이 뉴스에서 연일 보도했죠. 그래도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오랜 페이닥터의 경험으로 중국에서 입지를 다지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병원은 점점 더 큰 규모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많아지고 심지어 아버지 밑으로 2명의 전문의를 둘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가족이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힘들게 일구어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시는 중에는 더 큰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웠거든요. 한국에서는 가게를 정리할 때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공산당에게 모든 걸 반납해야 한대요. 병원을 위해 분양받은 건물은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올라도 철수할 때는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했죠. 부모님께서는 그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가는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국에서 적응하기 더 힘들었던 문제는 바로 위생 문제였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족은 위생 문제로 인한 충격의 연속을 겪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죠. 특히 중국인들의 머리 감는 문화는 저희를 치를 떨게 만들었는데요. 머리가 떡이 져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머리를 언제 감았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또 거리를 걷다 보면 때가 꼈는지 반들반들해진 자켓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코를 스치는 쾌쾌한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공공장소의 위생 상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머리 감기 금지, 발 씻기, 목욕하기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안내문까지 붙일 정도면 얼마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지 아시겠죠? 식당 위생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되도록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가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때면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동생 소리에 모두 식욕을 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름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길을 걷다 보면 바퀴벌레 사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약을 뿌려 죽인 것 같았지만 그 광경만으로도 불쾌감이 들었죠. 호텔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 5성급 호텔을 이용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중국에서 호텔을 이용할 때 개인 수건을 챙기는 건 이제 우리 가족의 필수 준비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동생은 그 호텔에서 피부병을 얻어왔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뉴스를 보니 호텔 직원들이 변기솔로 컵을 닦고 한 장의 수건으로 바닥부터 변기까지 모두 닦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가족의 중국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어요. 매일매일이 위생과의 싸움 같았죠. 손소독제와 물티슈는 우리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희에게 두세 번씩 샤워하라고 시키기도 하셨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 사상의 강도는 때로 저를 치를 떨게 만들 정도였죠. 다행히 저는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중국인들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중국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종종 놀라곤 했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우리 중국인만큼 대단한 민족은 없어 라고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중국과 중국인만이 우수하다는 믿음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이런 중화 사상은 단순히 자긍심의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데까지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바로 그런 거죠. 사실 그들은 남의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실제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크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중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문제로 불편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다른 나라나 다른 국적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자주 목격했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살아보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몇 년 전 태산으로 여행 갔을 때였어요. 태산은 중국 역대 황제들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예요. 황제들이 산에 오르기 전 머물던 행궁도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행궁 문화재 잔디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위대한 문명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를 실감했어요. 역사적으로 대단한 유물이 있는 곳에서 저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예전엔 외가댁이 중국계 싱가포르인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싱가포르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대형마트에 갔을 때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이었죠. 몇 년 새 중국도 극심한 더위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우리 가족은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쇼핑을 하러 대형마트로 향했죠.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할 겸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게 뭐지? 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냉동 소시지를 겨드랑이에 끼운 채 앉아 있었거든요. 더위를 식히려는 듯 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마트 한쪽에 있는 대형 냉장고 앞에서는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발을 올려놓은 채 시원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영업장 통로에는 사람들이 길을 막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 거실인 것처럼 편하게 쉬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가구 코너에서 일어났어요. 판매용으로 진열된 소파와 침대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거든요. 어떤 젊은 엄마는 소파에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었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있었어요. 과일 코너에서는
사람들이 진열된 과일을 마음대로 먹고 있었어요. 어떤 과일은 껍질만 남아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침대 매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 중국 남자가 배를 보이며 진열된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 가족은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함과 충격들이 이 한 번의 경험으로 폭발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한국으로 탈출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두 동의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병원 정리 과정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셨지만 다행히 그동안 중국에서 번 돈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동생은 국제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하고 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 덕분인지 한국 생활에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아버지처럼 의대에 진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내신이 없어서 의대 진학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계신 싱가포르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의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중국에 비하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이 그리워요. 대학 생활을 마치면 꼭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방학 때마다 한국에 가는 게 저의 작은 행복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중국계처럼 생긴 분들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중국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모두 자신을 싱가포르인이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은 이제 중국으로 여행조차 가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면 정말 반가워요. 오랜만에 본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구들을 보면 한국의 정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정말 최고의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 발달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싱가포르에서 공부하면서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길 원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한국 국적이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류가 유행이다 보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는 사위가 한국인이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저도 아버지가 한국인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한국 국적이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현 씨의 중국에서의 경험은 비록 힘들었지만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오가며 겪은 경험들이 큰 영향을 끼치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도현 씨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